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공부 즐겁게 하고 계시죠? 공부 즐겁게 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이제는? 예.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유튜브 수업 듣고 있는 나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자꾸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못 외운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가끔 시험을,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면서 또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고, 또 제 수업한 내용이 문제 풀 때 기억이 난다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10개 중에 처음에는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외우고 조금 지나가면서 한 서너 개 외우고, 많이 해서 한 7, 8개 정도 외우면 시험은 합격선이죠. 우리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임도에서도 일반적인 공종을 이제 다뤘지만 산지 사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도든 사방이든 중요한 거는 임도공학하고 사방공학 다 둘 다 중요한 거는 현장, 우리 땅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땅을 깎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땅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흙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 공법은 달리 선택하지만 임도와 사방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법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임도라서 사방 공법을 안 쓰고 사방이어서 임도에서 쓰는 공법을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땅을 측량하고 거기에 따라 땅의 높이를 맞춰서 계획골을 맞춰서 깎거나 도두고, 그걸 깎는 걸 절토, 쌓는 걸 성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토 사면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물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속 흙막이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패인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땅이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땅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땅이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다가 흙막이를 돌로 또는 어떤 구조물이든 넣고 여기다 흙쌓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내리지 않겠죠. 무너져 내리지 않겠죠. 다만 이게 돌출되면 이제 물이 스며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흙으로 완전히 메워야 되죠. 이렇게 하면 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땅속 흙막이, 자, 누구? 우리 빗물 침식 앞에서 배웠죠. 누구 침식? 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산에서 한 30cm 이렇게 파였으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누구, 눈물 자국처럼. 자, 우리식의 표현은 아니라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본식 한자, 좀 그러니까 그 눈물루에 이제 그 물 흐르는 길 구자 써가지고 이제 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누구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구덩이를 이렇게 메우는 거구나. 물론 이 작은 구덩이가 이제 줄 모양으로 이렇게 패이겠죠. 그래서 누구 침식에 대해서 막는 거예요. 누구. 우리가 빗물 침식에서 배웠죠. 우격 침식, 누구 침식, 우격 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로 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우, 면, 산, 누, 구, 야 해서 우격 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구곡 침식. 그래서 구곡 침식은 심토까지 패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종을 배치하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수로공, 이제 수로공은 양쪽으로 이제 다 구조물로 전체 바닥부터 해서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골막이, 우리 그 구곡 침식 정도 되면 이제 최소 이제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골막이 정도가 설치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선대 붙이기, 때를 세워 붙이기 때문에 선대 붙이기라고 하고, 줄대 다지기. 자, 이제 우리가 이 붙이기와 다지기는 이렇게 돼 있는 사면에서 깎기 사면에 흙대 좀 붙어 있어. 이러고 이제 때꽂이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얘를 선대 붙이기, 줄대 다지기는 성토 사면이니까 흙이 말랑말랑하죠. 그냥 때 올려놓고 다지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다지면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대 다지기라고 하고요.
자, 이래서 산지 사방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일단 지표수를 배제하고 지표수와 이제 지하수를 다 이제 빼버려야 돼요. 이제 물이 있으면 흙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흙 속에 있는 점토하고 물이 합쳐서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 토합이 그 다음에 암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 위쪽 시험, 특히 위쪽 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은 구조물은 골막이, 선대 붙이기, 요 정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골막이의 정의 꼭 봐두시고요. 반수면만을 축조한다. 그러니까 대수면은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대 붙이기는 부토를 고정해서 식생을 조성하는 구조물이다. 이거 때 몇 장 붙이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는 공법들을 이제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지 작업, 땅을 깎고 쌓고 하는 작업이 이렇게 단끈기, 흙막이, 땅속 흙막이 이 정도가 있고요. 흙막이 설치 방향은 산비탈을 향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단끈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면이 비탈면이 길어지면 높이 5m마다 또는 우리 임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에서 3m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은 이 높이 5m마다, 사면의 높이 5m마다 중간에 이렇게 단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게 되면 경사가 일시적으로 더 세지죠. 이렇게 된 것보다 여기 경사가 더 세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유속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로내기는 중요합니다. 수로내기는 어느 부위에 설치를 하냐면 일단 사면, 비탈면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 이제 깎기 비탈면이라고 보세요. 여기 이제 능선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비탈 어깨수로, 이제 비탈 돌림수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수로를 하나 설치하고 이제 단끈기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이 완경사 방향으로 뭘 설치하냐면 매붙임 돌수로 또는 떼수로를 설치하고요. 매붙임 돌수로 또는 떼수로를 설치하고 이 경사 아랫 방향으로는 찰붙임 돌수로 또는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합니다. 이쪽으로는 찰붙임 콘크리트 수로, 그 다음에 찰붙임 돌수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이제 경사가 완만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풀륜관 수로. 풀륜관 수로는 경사지 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술사 시험에 뭐 견치도 개념도 그리시오. 또 요거 완경사에는 뭐 설치하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는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기반 흙이 많아야 되고 매붙임 돌수로는 식생 생육 기반이 없는 곳. 매붙임 돌수로 완경사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매붙임 돌수로, 그다음에 찰붙임 콘크리트 수로. 설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이 콘크리트 풀륜관 수로는 설치 전에 기초 지반을 충분히 해서 부동치마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가라앉지 않는 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만 위에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돌수로는 두 개로 갈라지죠. 뭐예요? 찰붙임, 돌수로, 매붙임, 수로. 자, 붙임 공종은 1대1 이하에 씁니다. 그리고 줄 만들기, 돌줄, 세줄, 섭줄, 통나무줄, 등고, 선형, 물고랑 파기. 그러니까 그 등고선 구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까 깎기 사면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탈면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등고선 방향으로 돌줄, 세줄, 섭줄, 통나무줄 이런 거 설치를 해줍니다. 기본 단면도 정도를 그린다면 만약에 여기다 때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밑에 세포기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위에 이제 나무를 심게 되죠. 이제 이런 형태로 심게 됩니다. 자, 단쌓기, 떼단 돌다운 혼합 마대 쌓기. 자, 공무원 우리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줄 만들기의 종류 또는
단쌓기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정도가 한 페이지 10점짜리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줄대 만들기는 줄대 다지기, 붙이기, 줄대 심기. 줄대 다지기와 줄대 붙이기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여기는 성토 사면, 여기는 붙이기는 절토 사면, 다지기는 성토 사면. 그리고 줄대 심기는 조기 피복이 필요한 지역에 줄로 고를 파고 하는데 완경사에 보통 합니다. 선대 붙이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기 그 너비 50에서 70, 그 다음에 발디딤은 10에서 20. 자, 줄대 선대 붙이기 기본 단면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50에서 70이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이제 때를 이렇게 세워 붙입니다. 때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10에서 20cm 이제 발디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흙을 돋우고 나무를 심게 되죠. 이게 구급선대입니다. 그래서 이 떼장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요. 단의 직고 간격이 1에서 2m 내외. 자, 섭덕기는 동산과 서리발이 많은 지역에 지대에 사용하고, 지역 또는 지대에. 얘는 이제 편책 및 바저얽기인데 정면도, 횡단면도. 자, 여기 편책 및 바저얽기하고 이 선대 붙이기하고 여기다 때 설치만 하면 다르지 않죠. 밑에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사면 보호하기는 섭덮기, 집덮기, 거적덮기, 코이어 네트 덮기. 비탈면에 이런 거 덮으면 어떻게 돼요?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죠. 비탈면 보호하기 위한 거고. 자, 씨 뿌리기는 줄 뿌리기, 흩어 뿌리기, 점 뿌리기가 있는데 줄 뿌리기는 종비토를 붙이는데요. 현장에 보통 줄 뿌리기로 시공이 돼 있으면 뭐 도면에 일단 제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면에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도면을 보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해서 여기다 그냥 괭이로 그냥 긁고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너비 얼마나 해요? 15에서 20cm. 15에서 20cm면 제 손바닥 한 이만큼 정도는, 이게 몇 센치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처에 자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고. 자, 파종, 우리가 그 조립하기에서 파종량은 어떻게 구했죠? AS 나누기 DPGL로 했어요. 그죠? 이제 잔존 본수와 이제 그 묘상의 면적, 그리고 이제 뭐 순량률, 발화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묘상의 파종량이죠. 근데 사방의 파종량은 이렇게 조금 달라요. G 발생 기대 번수 나누기 SPB, 순량률, 발화율, 이게 효율이죠. 그리고 종자 입수, 그람당 종자 입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냅니다. 특수지 사방공사, 이제 산불 피해지부터 보시면 산불의 원인 많이 있죠. 근데 대체로 다 뭐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 입산자의 실화. 올해도 올봄에 지금 4월 5일인데요. 오늘 날짜가. 올봄에 산불이 동해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났죠. 대부분 다 입산자 실화고요. 계절은 봄이 58%,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겨울이 좀 많고 가을이 가장 적다. 그래서 가을이 건조할 것 같지만 봄, 겨울, 여름, 가을. 그래서 가을이 가장 적다. 이렇게 봄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 산불의 영향 한번 읽어보시고요. 산림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산림화, 산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자, 산불 피해지 복구 원칙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 복구와 인공 복구는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하고, 이게 지문에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복구 방법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층 식생의 피복도, 하층 식생이 땅을 많이 덮고 있으면 땅이 이제 기름지다는 얘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 복원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설계 방법은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피해지 조사하고 현지 조사 및 측량하고 복구 및 복원 방법 결정하고 대상 공정 및 수량 산출해서 설계해서 냅니다. 그래서 피해목 제거, 이제 묘목 생산, 그리고 이제 사방 사업, 나무 심기 뭐 이런 단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죠. 산림청 홈페이지 가보세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사후 관리는 이제 모니터링하고 뭐 피드백, 결과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산불 피해지에서 여기 그 풀베기 및 덩굴 제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산불 피해 뭐 설계, 복구 설계할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지 보건공사가 예전에 어떻게 됐었냐. 우리가 이제 계속 복구, 복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다르죠. 복원은 원상태로 돌리는 게 원래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복원은 원상태로 돌리는 게 원래 이론적인 개념이고 복구는 피해지에 대해서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구조적인 구조, 생태계의 구조 위주로 하는 게 복구. 자, 복원은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살려주는 거예요. 생태계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생물의 복원까지 포함한다. 생물. 뭐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복구와 복원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복구가 복원보다 약간 못하다. 왜냐하면 여기 구조와 기능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복구와 복원이 약간 다르고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의 의미까지 이제 원래 생태계 재해 방지 기능이 이제 그 어떻게 기능하냐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일반적 의미에서는 복구, 이상적인 의미에서는 복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이 복구와 복원을 이제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냥 혹시 모르면 요 그래프 정도나 눈여겨 봐두세요. 그래서 이 복구에는 일반 구조물, 식생 복원까지 같이 하는 게 이제 산림 복원이다. 그래서 그냥 개념상으로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복원 사업은 복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천일을 활용한 생태계 복원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촉진 모델. 처음에 들어오는 우리가 도입하는 종이 그 다음에 오는 종의 정착을 수월하게 하는 것, 이걸 촉진 조절 모델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그 비료목, 이제 관목,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종류로 이제 복원을 하면 촉진 조절 모델이 될 거고요. 이제 내성 조절 모델은 보통 이제 개척자 식물들이 이후에 침입하는 정착종들과는 무관한 종, 그러니까 이후에 정착하는 종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억제 조절 모델은 이제 뭐 타감 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그늘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종의 침입이나 정착을 방해하는 종, 대부분 음수 수종입니다. 여기 촉진 조절 모델은 양수 수종. 뭐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봐 두세요. 기술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산림 생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는 별도 과목이 없이 산림 생태가 조림학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그 사방공학에서도 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보건사업 자체가 우리가 계류 보건사업, 산지 보건사업, 요즘에 이제 하는 게 섬생태 보건사업, 뭐 이런 것들, 미세먼지 차단수업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그 보건사업의 개념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는 약간 뭐 보건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기반 안정 사업, 보건 사업과 식생 보건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이 부분은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옵니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개념상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식생 보건을 위한 종자 및 묘목 수급 기준, 요거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뭐 토양의 수급 기준. 예전에 지금 여기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 40대 50대가 주기 때문에 기준 하고 이제 예전에 조했을 때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잘 세워야 이제 잘 맞추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자 묘목원이 없는 경우에도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국내 자생지에서 채취한 거 쓰고 수입된 건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종종 가끔 종종보다는 가끔 지문에 나오게 되죠. 자, 사후 관리가 우리 보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지 관리와 이제 사후 관리는 되게 유지 관리와 모니터링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고 이걸 다시 관찰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그게 또 다시 피드백되고 이렇게 이제 순환을 걸치죠. 두 개가 이제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보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런 단계들이 다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모니터링 또 유지관리 계획 이게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태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 매뉴얼까지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보통은 유지관리 매뉴얼까지 만들어주지 않죠. 이 부분은 아래 등산로 정비공사는 여기 그 원본 자체가 산림공학책의 향문사에서 나오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훼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가끔 나옵니다. 가끔 등산로 훼손의 요인 정도도 어쩌다가 이제 지문에 나오는 정도고 보건대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사 설계할 때 지역 및 뭐 이렇게 요거 사실은 공사 설계할 때 요거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요거 보시고 시설물 배치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거를 현장에 맞도록 하면 되지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봐야 되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차 시를 마치고 다음 차시 7차 시에 뒷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공학은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끝났어요. 뒷부분에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그냥 쭉쭉 이제 진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끝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